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오늘은 퐁퐁남 전조 증상, 연애를 할 때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설거지론의 핵심이라는 게 여자친구가 연애를 많이 했냐 이런 게 아니고,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여자는 남자에게 별로 애정이나 사랑이 크지 않았지만 남자가 제공하는 안정된 생활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고, 또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그 결혼 생활이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그런 생활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여자가 남편을 돈 벌어오는 그런 ATM 기기로 취급을 하면서 이용하고 휘두르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남자분들을 지칭하는 용어인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연애를 할 때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남자인 내가 내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여자친구의 허락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데이트나 선물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돈 내산.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쇼핑이나 취미활동, 내 부모님께 쓰는 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여자친구가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하기 시작한다. 이게 건강에 관련된 문제나 남자가 유흥비를 많이 써서 여자친구가 정말 객관적으로 올바른 조언을 해주는 이런 경우 말고요. 그냥 개인적인 영역에 있어서 내 돈과 내 시간을 쓰는 거를 여자친구가 자꾸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하려는 성향이 많이 있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결혼을 하면 사실 용돈 30만 원 받아서 빠듯하게 쓰는 그런 남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아이가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 아빠가 그거를 결정하지 못하고 금액이 적은데도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이런 식으로 모든 그 통제의 권한이 아내 쪽으로 가면서 그 가정의 균형이 쏠리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아내도 용돈을 아껴 쓰는 그런 짠손이면 괜찮은 거겠지만, 남편은 엄청 쪼이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보고하지 않고 쇼핑이나 운동비나 이런 거를 은근히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사실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조련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기술에 능하잖아요. 실제로 여자들끼리는 남편 용돈 어떻게 관리하냐, 어떻게 쪼이냐, 이런 노하우들을 공유를 하고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 내가 쓰는 돈, 내 시간, 그리고 내 인간관계, 내 원가족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보인다면 어떻게 보면 퐁퐁남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자가 모은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이죠. 솔직히 미혼일 때의 성경험, 연애 경험,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상대방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또 요즘에는 결혼 전까지 성경험이나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게다가 물란하게 놀았던 여자라도 진짜 마음 먹고 현모양처 코스프레를 연기를 한다. 6개월, 1년을 기간을 잡고 한다. 이렇게 하면 솔직히 웬만한 남자들은 다 속을 수밖에 없고 대부분은 호구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 모은 돈을 보는 게 더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젊은 나이에 돈을 꾸준히 모은다는 거, 이게 자기 통제와 성실함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분이 월급 대비 얼마나 모았는지, 또 지출이 어떤 쪽에 많이 나가는지, 모은 돈이 없다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재테크나 청약,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솔직하게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딱히 부양할 가족도 없는데 자기 혼자 이것저것 사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모은 돈이 없다.
했을 때는 그 여자분이 현실 감각이나 금전 감각이 좋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거고요. 이런 현실 감각을 가진 분이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각성해서 지출을 통제하고 계획적으로 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변하기가 참 어렵겠죠. 물론 이거는 남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모으고 지출을 잘 관리하는 여자,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저도 주변을 보면 열심히 모았던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서 결혼 후에 조금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지출을 늘려나가는 거는 자연스러운데요. 반대로 미혼일 때 여행 좋아하고 이렇게 잘 쓰던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갑자기 내가 강제로 아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상당히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후회하거나 배우자를 원망하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이런 돈 얘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터놓고 물어보고 이런 대화를 좀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좀 불편하더라도 하는 게 필요한 이유가 솔직히 여자를 잘못 만났을 경우에 내가 모은 돈 플러스 우리 부모님께서 주신 돈까지 결혼 이후에 다 털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돈에 대한 부분은 이 퐁퐁남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연애를 할 때 서로 민감한 질문, 불편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연애를 할 때는 사실 감정적으로 뜨겁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 불편하거나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굳이 꺼내서 뭐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뭐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굳이 안 만들려고 하고 그냥 좋은 것만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하지만 진짜로 결혼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민감한 주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시댁 문제나 결혼 생활에 있어서 뭐 경제권 관리, 뭐 맞벌이, 외벌이, 뭐 요즘에는 페미니즘, 뭐 그리고 가족 관계 이런 것들 얘기를 솔직하게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이런 것들을 덮어두고 그냥 좋게 좋게 어떻게 되겠지, 서로 양보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 그 후에 정말 골마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회 문제나 정치관 이런 것들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야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마인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민감한 주제들을 꺼냈을 때 물론 민감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토론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려는 여성분이 있을 거고 반대로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 무시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던가 그런 민감한 주제 자체에 대해서 회피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사실 결혼 생활에서 많은 것들을 조율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대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하다고 보는 게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하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여성의 그 주변 여자분들 있잖아요. 뭐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여자분의 친언니 부부, 뭐 친구네 부부 그 주변에 가까이 있는 다른 부부들의 생활이 퐁퐁남 스타일이 많다. 뭐 남자가 다 져주는 그런 가정이 많다 했을 때는 그 여자분도 가정 생활의 기본 모델을 그렇게 남자가 여자한테 다 져주고 맞춰주고 경제권은 여자가 다 가지고 공동명의 하는 것도 뭐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분의 그 주변 기혼자들의 관계, 부모님의 관계 이런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여자친구가 나의 외모와 체취를 좋아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외모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떨어질 경우에 결혼 이후에 스킨십을 안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좀 사귀다 보면 알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나에게 먼저 스킨십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 체취를 뭐 좋아하는지,
근데 이런 느낌이 없는 여자친구다. 그런데 나는 이 여자친구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좋아해서 나는 되게 만족을 한다. 이런 경우일 때는 솔직히 그 퐁퐁남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공인중개사 분께서 이렇게 글을 쓰신 게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중 생각보다 많은 남성분들이 와이프 앞에서 설설 기더군요. 남자가 돈 다 벌고 집도 마련했음에도 지분을 반으로 나누는 여성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집을 보는 도중에 싸워서 이혼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조언하면 집을 살 때 들어간 돈의 비율만큼 지분을 나누세요. 괜히 반반 했다가 이혼해서 몇 억씩 날리는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받으면서 살다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자기 재산이 거의 여자한테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분도 봤습니다. 뭐든지 들어간 돈만큼만 나누는 게 좋아요. 용돈을 받지도 말고 각자 알아서 쓰고 투자하면서 공동 통장도 만들고요. 퐁퐁남이 되지 맙시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퐁퐁남의 전조 증상,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좋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